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휴식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나만의 취향이 담긴 공간이자 아주 다양한 기능을 품게 된 곳, 문화를 가로다. 오늘은 2021년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집은 사실 잠깐 머무는 숙소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하는 차와 회사, 때때로 커피숍 혹은 공원, 여행지 이런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요. 집은 잠만 자는 곳,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팬데믹은 잠잠하던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집 밖은 위험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고요. 집에 콕 박혀서 생활한다는 의미의 집콕, 이 집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의 생활이 답답하고 따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외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일명 조모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집 안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요. 사실 저도 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제가 머무는 집이 너무 지겨워진다, 이럴 때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어떤 새로움들을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모족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능이 내재된 집, 층층이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집이라고 해서 레이어드 홈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전시회를 즐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클릭만 하면 집안에서도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 두세 걸음쯤 되니 시간 절약도 되고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은 언팩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집 안방이 공연장이 된 것이죠. 콘서트 DVD랑 다를 게 없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이 공연은 방으로 팬들을 초대하는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방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 콘서트라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기존 공연과는 확실히 다르겠죠. 방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복도도 배치해 두었고요. 채팅창에 이렇게 올라오는 팬들의 댓글은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최애 멤버가 나의 댓글까지 읽어주다니 생각만으로 너무 좋은데요. 오프라인 공연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옷장으로만 사용하던 방을 요즘에는 홈시어터나 홈오피스 이런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1.5배 정도는 길어진 만큼 공간도 더 필요해진 것인데요. 2006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사라졌던 베란다가 최근 다시 부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덕분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은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도 활용되는데요. 이 홈카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커피 추출에 필요한 글라인더, 커피 필터 이런 판매량도 훌쩍 늘었다고 합니다. 카페 하면 빠질 수 없는 달달한 디저트, 이 디저트를 만들기 위한 초간단 레시피도 이슈가 되었죠. 400번을 저어서 만든다는 달고나 커피부터 제티떡, 1000번 저어 만드는 수플레 케이크까지 여러분은 어떤 걸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막 만든다 그래서 동요하지 않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길래 400번을 저어서 만드는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보았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네. 이 홈카페만큼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홈캠핑입니다. 홈캠핑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활용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동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대비 만족도도 아주 높고요. 물건을 싣고 내리고 설치하느라 힘 빠질 일도 없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맥주 한 잔, 테라스에서 선선한 공기를 맞으며 읽는 책,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캠핑의 꽃 불명 대신 훌륭한 대체제인 에탄올 난로, 랜턴 조명도 아주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집안이라는 제한된 활동 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확진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해 생기는 고립감, 이 고립감과 연결되는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를 겪은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40.7%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배달 음식의 이용 증가와 활동량 감소로 갑자기 3kg 이상 확 체중이 느는 이른바 확진자도 국민 10명 중 4명이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숙박 금지가 이어지는 실내 체육시설 대신 집에 나만의 헬스장, 홈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기구 주문량은 물론이고요. 쉽고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 트레이닝 영상도 덩달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다양한 기능을 집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누구보다 편하게 쉬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수용된 것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시대별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기준, 그리고 이 공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해방 이후 사람들은 비바람을 피하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실내라면 초가집이나 천막집에도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의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1970년대 이후부터는 많은 일들이 주거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실린 아파트 광고를 보면요,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통,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지는 물론 놀이공간, 주차공간, 이 모든 것들이 확보된 아파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아파트 구조는 대체로 침실수가 많고 크기 또한 컸습니다. 이때까지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대가족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안일을 도와줄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고, 아파트 시공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족생활 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주방과 세탁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추가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 제도는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침실 수는 적어지고 가사 도우미의 공간도 사라지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남양집을 특히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풍수지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긴 탓에 남양인 집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찾아옵니다. 실제로요, 이쯤에 지어진 어떤 아파트들은 한강을 눈앞에 두고도 방향을 한강 쪽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남양 쪽으로 내는,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당시의 남양뷰를 고집하던 당시의 문화에서 왔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양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인식은요, 1990년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건축 설계자들은 조망권을 염두에 가며 북향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포기하는 대신 좋은 풍경을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요. 그렇다면 왜 하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을 한데 합친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까요?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소득도 늘어났고요.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은 나도 성공해보겠다, 나도 저런 집에, 강이 보이는 집에 살고 싶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청년들이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 건물을 높게 짓는 방법으로 해결법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고요? 훌륭한 경치는 기본, 편의성까지 높아서 아주 만족스럽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없고 환기도 비교적 잘 되지 않아서 당시 다수가 지향하던 쾌적한 상가는 거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며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 친화적인 전원주택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연을 벗삼아 짓는 전원주택은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쾌적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기관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주거 공간, 이 쾌적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도심을 선호하고 교통 편리성을 우선시하던 과거와는 조금 대비되는 지점이죠.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요. 공원이나 녹지 인근인 공세권, 숲세권을 선호하는 이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책세권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으면 내 방에 책장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늘 가깝게 책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1년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오늘은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집의 미래는 훨씬 더 앞당겨졌는데요. 내년에는 나만의 공간에서 더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길,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문화를 가로다 였습니다. 조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얀 등, 밝은 형광등 같은 조명이 있고, 또 집의 반쪽은 전구색 노란 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거나 글 쓰거나 술 마시거나 이럴 때 좀 더 따뜻한 등. 그래서 약간 두 얼굴처럼 하얀 등일 땐 일하고요, 노란 등일 땐 놀고요. 네, 이런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집에 오래 있으니까 집 공간은 그대로 두고 공간 안에서 분리하는 것, 벽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뭐 방향을 틀어 놓는다든가 책상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사실 세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혹은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우주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요, 세계처럼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학의 많은 작품들에서 집이 등장하지만 기용도 시인의 빈집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첫 문장이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이렇게 끝나요. 집에 내가 있으면 빈집이 아니죠. 내가 있는 집이죠. 이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을 잃고 집에서 나가는데 난 앞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예감하고 내 사랑만 집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도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러냐면 내 사랑은 빈집에 갇혀 있으니까. 전 이렇게 읽으면 너무 슬프죠. 네, 빈집, 기용도 시인입니다.